네, 안녕하세요.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살아남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사례를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사업자 등록이 있는 경우죠. 왼쪽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자 등록이 있고 사업 소득 금액이 발생하면 피부양자에서 탈락됩니다. 자, 그러면 사업자 등록이 있는데 사업 소득 금액이 없을 수 있나? 네, 사업이 잘 안 되는 경우에 결손이 나는 경우가 있죠. 대개 사업이 잘 안 되면은 세무신고를 안 하는 경우가 많은데 반드시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결손이면 결손인 대로 신고를 하셔야 되죠. 그러면 누군가의 피부양자로 등재될 수도 있습니다. 꼭 사업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소득세 신고는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다음 사례 4. 사업자 등록이 있는 경우에도 장애인이거나 국가유공자, 보훈대상 자로 상위 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이 있어도 소득금액 500만 원 이하이면 피부양자로 남아있을 수 있죠. 그래서 반드시 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사업소득금액이 500만 원 언저리에 있는 분들은 이 증빙을 잘 챙겨서 소득금액이 500만 원 이하가 될 수 있는지 잘 검토하셔서 피부양자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분류과세는 종합과세는 여러 가지 소득, 이자 배당,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하는 것이 종합과세라 하고, 이 종합과세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분리과세가 있죠. 분리과세는 대표적으로 우리가 누구나 다 갖고 있는 보통예금에서 이자가 1년에 뭐 몇백 원, 몇천 원씩 찍히는 것이 있죠. 그 이자 소득은 그 금액에 대한 14%의 원천징수로 소득세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이 되죠. 그러니까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죠. 물론 연간 이자 배당 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이런 대부분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분들은 이자 소득을 분리과세로 그치고 말죠. 참고로 분류과세라는 것이 있는데, 분류과세는 우리가 알고 있는 양도소득세와 퇴직소득세가 분류과세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종합과세, 분리과세, 분류과세. 다음으로 요즘 한참 2019년도부터 문제가 되고 있는 연간 수익금액 2천만 원 이하인 주택임대사업자. 이분들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이들은 사업자 등록이 없다고 할 수는 없죠. 사업자 등록을 아직 안 내신 분들도 결국에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사업자 등록이라는 것은 세무서의 사업자 등록을 얘기하는 것이죠. 세무서의 사업자 등록. 세무서의 사업자 등록을 낸 분은 연간 공제액을 200만 원을 적용받을 수 있죠. 그리고 구청과 세무서 두 곳을 모두 임대사업자를 낸 경우에는 연간 4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두 곳 모두 임대사업자를 낸 경우에 연애 중간, 2019년 중간에 낸 경우에는 그 기간별로 수익금액을 나눠서 400만 원에 대한 그 기간별 수익금액, 사업자 등록 전 수익금액, 사업자 등록 후 수익금액, 그 비례로 400만 원을 비례 안분하여야 되기 때문에 2019년도에 사업자 등록을 연회 도중에 내신 분은 400만 원을 다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그 점 유의하셔서 소득금액이 발생하는지를 잘 따져봐야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례 5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5에서는 주택 임대를 하는 경우에 구청의 사업자 등록 그리고 세무서의 사업자 등록 두 곳 모두 사업자 등록을 낸 경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특히 이분들이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적용되는 겁니다. 두 곳의 임대사업자를 모두 냈으면서 동시에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죠. 이 경우에는 연간 수익금액이 1,000만 원이면은 두 곳의 사업자를 모두 냈으면 필요경비를 60% 공제해 주죠. 그리고 이때 공제액이 400만 원인데 연애 도중에 냈으면 이 400만 원을 다 공제받을 수 없다. 그런 얘기죠. 이런 경우에는 수익금액이 1,000만 원 정도다. 그러면은 필요경비를 얼마를 더 넣을 수 있나 각종 방법을 강구해 봐야 할 것입니다. 특히 감가상각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과 관련, 주택 임대와 관련돼서 발생한 비용이 무엇이 있는지 잘 찾아서 필요경비가 60% 이상 나오게끔 하면은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각종 비용을 잘 갖추어서 사업소득 금액이 0으로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월세가 80만 원 1년 내내 동일하고 두 곳의 사업자 등록, 구청과 세무서 사업자 등록을 9월 1일 날 등록했으면은 등록 전 수익 금액은 8개월치인 640만 원, 그리고 등록 후에는 4개월치인 320만 원 해서 960만 원이 되겠죠. 그러면은 등록 전에는 공제액이 200만 원이니까 200만 원 곱하기 960분의 640 하면은 133만 3,333원. 등록 후에도 133만 3,333원이 나오는데 등록 후에 월세 320만 원을 연간 월세 수익 금액 960만 원으로 나눈 금액에 공제액 400만 원을 곱하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합계 공제액은 266만 6,666원이 되므로 1월 1일 날 두 가지를 등록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400만 원 공제를 받지 못하고 일부만 받게 되죠. 이런 경우가 해당될 수 있으니 이분들도 필요경비를 잘 계산해서 피부양자로 남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사례 6. 세무서만 사업자 등록을 낸 경우에 그리고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이면은 연간 수익금액 곱하기 필요경비율을 50%를 적용합니다. 즉 연간 수익금액이 월세 총액이 400만 원이면은 경비로 인정하는 비율이 50%이기 때문에 400 곱하기 50% 하면 200만 원이 남죠. 그런데 여기서 분리과세의 경우 종합 과세하지 않고 분리과세하는 경우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이면은 공제액 200만 원을 해주게 되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소득금액이 사업소득금액이 0이 되죠. 그래서 이것은 연간 수익금액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분리과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본인 거주주택을 포함해서 두 채인 경우에 월세가 33만 3,333원 이하이면은 1년에 월세 수입이 400만 원이 넘지는 않겠죠.
그렇죠? 400만 원이 넘지 않으면은 이와 같이 계산해서 사업소득 금액이 주택 임대로 인한 사업소득 금액이 0이 돼서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